자, 그러면 이 과목 우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목소리 잘 들리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 이 과목. 자, 우리 이 과목에서는 굉장히 꼼꼼해야 할 파트가 있고, 우리 1과목보다는 더 세밀한 파트가 이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딱 이 과목에서 나오는 파트는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일단 하향식 방식이 사양식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향식 방식도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KDB와 크리스피디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저는 이거 한계라고 봅니다. 여기서 반드시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 중비도와 분석 성숙도, 그거에 따라 우리 기업이 어떤 분석 진단인지, 진단과 관련된 거, 저는 그게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련된 내용들. 자, 이것들이 저는 이 과목에서 반드시 출제될 4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를 준비할 때 항상 이 4 개념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시작해요. 거기다 하나씩 디테일한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항상 생겨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절대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학업도 해야 되고 또는 직장도 일도 해야 되니까 아마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 걸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강의 진행한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 집중해서 특히 마지막 우리 시험 앞두고 2, 3일 시간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는 게 상당히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분석하는 사람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집중, 분산, 우리 혼합 구조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기능 구조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석 조직이 어떤 부서에도 없는 거 우리는 기능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집중 구조와 분산 구조, 거의 시험 문제 특징, 서로 잘못된 연결 구하는 문제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 문제 탐색 중에 비즈니스 탐색이라는 것은 단기적 성격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장기적 관점에 있는 분석기의 확장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장의 니즈 탐색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해요. 이거 말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도 있죠. 그죠? 내부 역량 관점에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새롭냐고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2번, 3번, 4번은 채널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1번의 고객에 직접적으로 AS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서를 아무리 보더라도 내가 하는 게 어느 파트의 어느 부분인지 약간 감을 잊을 때가 있어요. 위치를 잊을 때가. 자,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되 내가 하고 있는 곳이 상향식인지 하향식인지 위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하향식에서 어느 단계에 지금 해당되는 파트의 내용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갔을 때 저는 당장 여러분 시험 문제를 이렇게 오픈하지 말고요. 한번 곰곰이 그 시험 문제 내줄 때 곰곰이 한번 2과목, 1과목들 한번 리마인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디가 중요했다? 어디가 어디 중요했다? 이렇게 목차 순서대로 일단 나열을 해서 어느 파트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다라는 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험 이렇게 어려운 시험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란 말이죠. 그죠? 어떤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분석 준비도 저는 그게 큰 여러분한테 난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KDD, 크리스피DM 할 때도 상당히 버거워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단시간 내에 암기가 잘 안 됩니다. 단시간 내에 암기를 했더라도 한 하루 이틀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걸 2, 3일 계속 해야 되는 건데 큰 부담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분석 준비도 6개 영역을 디테일하게 암기하라고 얘기를 하니 아마 여러분 큰 어려움이 봉착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과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꼼꼼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작아요. 그죠? 자, 범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해당되는 6개 영역별로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부분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거 기억 못하면 아예 답을 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 학교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도 답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내부 데이터 활용 체계가 아니라 외부 데이터 활용 체계입니다. 아주 유치하죠. 문제되는 게. 그죠? 정답이 1번이라는 거. 여러분 꼭 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 페이지에 이론서에 보시고서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빈칸에 용어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키워드는 데이터 문제를 변환해서 정의하는 단계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을 정의를 못하면요. 어느 위치 파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길기 때문에. 특히 하향식이 너무 깁니다. 내용 자체가. 자, 여기는 바로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정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인데요. 자, 분석 모델을 운영 중인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모델에 대한 상세한 알고리즘을 설명서 작성이 필요하다. 시스템 구형 단계에서 중요한 입력 자료를 활용되므로 필요시. 자, 정답은 의사 코드 또는 슈도 코드라고 하게 되고 해석하자면 가짜 코드라고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짜 코드를 만드는 이유는 빨리 작성해서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코드화처럼 만들어낸 것, 바로 이게 가짜 코드, 의사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또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크게 3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페이스와 태스크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크리스피디엠은 몇 개? 4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페이스와 제네틱 태스크 또는 세분화 태스크, 그 다음에 인스턴스 4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크리스피디엠은 어디까지? 제네틱 태스크까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태스크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스텝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큰 여러분한테 범위고 그래서 이 과목이 과락이 왜 생기겠어요? 그냥 1과목은 어느 정도 감만 있으면 말 그대로 객관형 났을 때 맞춰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목은 감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꼼꼼함이 필요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고난의 시험이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 과목 여러분 시간 꼭 할애를 하셔야 돼요. 자, 3번입니다. 3번은 우리 분석 성숙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한테 자꾸만 이해하고 암기라고 하니까 약간 제 기분이 그렇지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별 쓸모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또는 지금 직장인이시든 간에 해당되는 분석, 어떤 그 자료 분석, 데이터 분석, 뭐 거창하게 프로젝트란 얘기도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작업을 할 때 어떤 방법적인 절차를 항상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 KDD, 크리스피디엠, 빅데이터 분석력 방법론처럼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 발표한 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론을 진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시험 보시고 나서 나중에 우연찮게 어떤 특정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어떤 그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반드시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석 성숙도라는 것은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3가지 영역별로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부분, IT 부분, 조직 및 역량 부분으로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 다른 시험과 달리 이상하게 블랭크를 좋아합니다. 자, 블랭크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왜냐하면 확신이 안 서거든요.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타향식 접근 방식처럼 문제가 주어지고 정확하게 단답형으로 떨어지게 되면 약간 마음의 안정적인 기분을 갖게 되지만 자, 이렇게 블랭크를 만들어 놓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미리 우리 시험은 꼼꼼하게 이 과목 예측하고 들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이 과목 과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다음은, 자, 뭘 물어보는 것이냐? 자,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업의 성숙도 모델은 그 성숙 수준에 따라 도입 단계, 활용 단계, 확산 단계, 최적화 단계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석 성숙도에서 확산과 최적화를 구분하는 거예요. 왜 시험 문제가 날까요? 서로 키워드가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꼼꼼함이 없으면 서로 구별하기 없게끔 만든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 확산과 최적화 단계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이건 어느 단계? 최적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출제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꼼꼼히 안 했겠지 하고 내는 사람들이 출제위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이 과목, 우리 8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석 과제에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범위, 기술 수준에 따라서 언제든지 의사결정권자가 자, 여기 나와 있는 1, 4분면에 있는 분석 과제 3, 4분면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분석 데이터 적용 수준 또는 과제 범위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아키텍처, 우리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쓸 건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쓸 건지에 따라서도 이와 같은 분석 과제가 우선순위 과제 변동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 문제가 나면 똑같이 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점이 중요하죠. 그죠? 자, 저도 좀 똑같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비즈니스 전략은 시장에서 경쟁적인 활동들과 다른 활동들을 수행하거나 유사한 활동들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해서 자사가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아래의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거, 자, 기업이 어떻게 가치를 제공하고 획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리, 기업 운영 방식의 표현, 자,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 하향식 접근 방식의 단기적 성격인 비즈니스 모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비즈니스 모델은 갑자기 저기가 생각이 나요. 모델 캠퍼스가 생각이 납니다. 전략적 모델 캠퍼스. 우리 그거를 어떻게 5개 심플화 시켜서 나오는 거. 자, 그것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 얘기 이해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 한번 그 안에 가시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데이터 관련돼서요. 이와 같이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파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자, 우리 분석 성숙도에서 자, 도입 단계인지 활용 단계인지 또는 확산 단계인지 최적화 단계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라고 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특히 확산 단계와 최적화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우리 아까 1번 문제에 똑같은 유형 풀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집중형 조직구조와 분산형 조직구조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해당되는 내용 집중형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자, 빅데이터와 관련된 키워드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용량 데이터고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중요한 건 당연히 A번과 B번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번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마트에 정형 데이터를 적재한 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선택적으로 업무에 참고한다. 자, C번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 빅데이터 관련된 거 바로 A, B. 자, 모든 가용한 데이터, 자,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이 과목에서 두 번째 장에 해당되는 분석 마스터 플랜에 관련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 과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분석 과제를 선정하게 되고, 그 선정한 과제들이 단기적 성격이면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 관점이면 어떤 로드맵을 마련하는 거, 이게 바로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고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고, 자, 이와 같은 문제 제가 보기에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아쉽게도 이게 30회인가 31회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14번 문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를 통해서, 우리 기업은 어느 상태야? 확산형이야? 도입형이야? 즉, 높은 준비도, 낮은 준비도, 또는 높은 성숙도, 낮은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 현상 분석 수준 진단인지 답을 내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고유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어떻게 단답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해당되는 문제의 유형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도입형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단순하게 도입형만 체크하지 말고, 자, 준비형은 어떤 상태인지, 준비도와 성숙도가 어떤 난이도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피 DM에서 우리 크리스피 DM은 어디까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제네틱 태스크, 우리 이걸 일반화 태스크라고 하죠. 스페셜라이즈 태스크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책이 없어요. 하지만 구글에 가면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피 DM이. 그래서 보면 실제 분석 프로젝트 할 때
KDB와 크리스피DM 두 개를 비교하자면 저는 크리스피DM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죠? 그만큼 꼼꼼하게 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 크리스피DM은 어디까지? 제네지 태스크, 일반화 태스크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포인트고 저는 15번 문제를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정답은 4번 평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시행 과정의 관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분석 과정은 분석까지 상상력을 요구하므로 일정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시험문제 출제비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2과목과 3과목이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분석 프로젝트의 관리입니다. 우리 일반 프로젝트가 있고 분석 프로젝트는 여기에 5가지 속성을 추가로 해서 관리를 해준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 있는 16번 문제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중에서 두 번째 항목에 대한 타임에 관련된 타임 박싱 기법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박싱이라는 건 뭘까요? 일정한 아이터레이션 반복 3번 하고 넘어가라고 하게 되는 거고 철저한 통제도 아니고 일정 제한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6번 문제보다도 여러분 5개의 속성과 관련해서 반드시 한번 이론서 다시 한번 스캔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준비도에 관련된 건데요. 자, 이런 부분이 저는 난이도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 틀림없이 한두 문제 여러분 끼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뻔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분석 업무 파악이 아닌 거 바로 통계 분석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번이네요. 다음 중 분석 과제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정답인 3번인데요. 여러분 이론서에 보시면 분석 과제 프로세스가 한 개의 그림으로 여러분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기에 과제 발굴과 과제 수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위에 풀로 관리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 분석 과제를 일단 선정하게 되면 선정하지 안 되는 과제 분석 과제들은 일단 풀로 관리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 분석 과제들은 쭉 플로우를 따라서 지나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럼 결과물을 또 풀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선정된 분석 과제는 그냥 플로우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모두 다 풀로 관리한다. 자, 여러분 역시 출제위원들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요런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얘기. 좀 전에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제 발굴과 과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이 과목은 어떤 유능한 교수님이 오더라도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과목은 시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 다른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좀 전에 우리 풀었던 SQL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관련된 분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은 다른 거와 연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은 그림 찾기 마냥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파고 또 파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이 과목을 여러분 전략 과목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이 그 암기를 하느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고비를 좀 넘기시면 그냥 그거 암기한 거 그냥 휘발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또 사용된다고. 자, 그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과목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는 100% 나옵니다. 출제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도 나올 수가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 4가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게 그게 좀 희한할 뿐입니다. 자, 데이터 거버넌스에는 데이터 저장소 관리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 2번 정답이 워크플로우와 사전 영역 평가예요. 자, 워크플로우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프로세스 순서라고 할 수가 있죠. 누가 책임자고 누구에 의해서 수행돼야 하는지 하는 것이 바로 워크플로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가 구조가 변경이 되면 전과 후가 그에 따라서 시스템이 바뀔 거 아니에요. 자, 그와 같은 평가를 하는 거 사전 영역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차시에 단답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21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나선형과 에자일 모델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폭포수 모델을 단답형으로 물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하겠죠? 왜? 여러분이 오답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단답형을 주구장창 암기하고 외울 겁니다. 문제 보고 답하고, 문제 보고 답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그게 엉키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문제가 20회 정도 됐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30회가 넘어가게 되면 1000문제가 넘어갑니다. 그죠? 너무 많은 거예요, 정리하기가. 그죠? 더더구나 3과목은 암기도 안 돼요. 그죠? 자, 2과목, 우리 21번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요. 폭포수 모델이라는 건 키워드가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거, 또한 순차적인 거, 또한 피드백이 그만큼 어렵다는 게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1번. 하지만 나설형 모델 나올 수 있고, 에자일 모델 나올 수 있고, 프로타입 모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정형화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크게 분석 과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 평가 고려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 우선순위 고려 요소, 또 데이터 비용 범위에 따른 고려 요소가 따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이 문제 틀리면 나는 이 과목에서 과락,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중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경우 반복적인 피드백을 수행하는 구간은 어디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크리스피 DM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플로우 순서에서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피드백이 가는 구간이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방향,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데이터 준비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거버넌스. 우리 분석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 거버넌스 너무 많아요. 자, 분석 거버넌스는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거.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플러스 데이터 거버넌스에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 거버넌스의 체계 고려사항 5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참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 1과목부터 나와요. 그죠? 3요소, 빅데이터 활용 3요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3요소, 4요소가 많은지. 자, 딱 문제 내기도 참 좋죠. 3요소에 다른 거 하나 끼워서 보기 내기 좋고 5가지 요소 중에 하나 빼고 딴 거 집어넣기 참 좋습니다. 그죠?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거버넌스의 설명이 어떤 내용인가, 체계 요소인가 물어보는 거, 가장 출제 빈도가 많았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해 시험은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6번. 이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26번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질문을 받았고, 아마 지금 강의 중에도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론서에 보시면 KDD와 크리스피DM을 서로 비교한 테이블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이해 파트와 서로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정답이 데이터 준비입니까?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표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모든 KDD와 크리스피DM 관련해서 상대적 비교 그 테이블을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보시면 KDD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단계가 데이터 전처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KDD의 데이터 전처리는 뭐냐면요. 자, 데이터 클렌징을 합니다. 액션이. 거기는. 즉, 이상값과 결집값들이 있으면 걔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려요. 그런데 크리스피DM에서 데이터 이해 단계에서는 뭐냐면 그냥 식별만 해요. 그러면 실제 정제를 하고 삭제를 하는 건 어디서 한다고요?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준비해서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서로 비교했을 때 우리 정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너무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거기 나와 있는 서로 비교하는 테이블을 없앨까라고 고민했는데, 그건 가장 범용적으로 서로 간에 교집합이 많은 부분만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랑 지금 약간 실시간성으로 떨어지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군요. 그쪽에 와이파이 문제, 인터넷 문제인가요? 다른 분은 잘 들리신다니까요. 싱크 맞습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약간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실시간을 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거 답변하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타이핑 접근법. 프로타이핑 하면 생각하면 뭐죠? 상향식 접근법이라는 거 금방 생각나셔야 돼요. 프로타이핑. 그 다음에 프로타이핑 말 그대로 뭐예요? 사용자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새로 프로타이프를 견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 시간이 다른 분석 프로세스보다는 개발 시간이 적게 들어요. 그게 바로 프로타이핑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 남아있는 개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오답 보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데이터 분석 관련된 분석 주체에 따라서 구조된 거, 분리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정답은 4번이지만 뭐 적합하지 않다는 건 4번이지만 중요한 건 여기 보기 3가지 여러분 꼭 알고 가시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헷갈려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자, 집중구조, 우리 기능구조, 분산구조 헷갈려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저는 29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해요. 그죠? 제 27번은 못 봤습니다. 아까 그거요? 포포스 모델입니다. 아까 포포스 모델입니다. 순차적이다, 하향식이다, 포포스 모델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29번 문제, 저는 29번 문제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문제가 3번인데요. 자, 분석과제 수행의 선후관계 분석을 통해 전체 과제를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작성한다 나와 있어요.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할 때도요. 우리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 이해하고 준비하고 다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어느 단계에서 모델링 단계에서는요.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 아까 파3에서 우리 그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공신경망은 분석하는 사람이 세팅해줘야 할 값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문제였어요. 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게 너무 많아요. 학습률도 바꿔줘야 되고 우리 은행 노드수도 얘가 분석하는 사람이 조정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세팅해주는 값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모델링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는 건 뭐냐면 순환적으로 하는 구간이 있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구간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 이걸 혼합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저는 29번 같은 문제 나오면 오답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답률이. 자, 이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시험 본 거 될 수 있으면 이번 차시부터는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가다반도 지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30번 문제 바로 모델링에 관련된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모델링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또는 준전문가인지를 우리 명확한 전문가의 기준을 뭐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드느냐가 저는 가장 큰 구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1번. 자, 정형화된 문제. 우리 분석 과제가 단기 과제냐 또는 중장기 과제냐에 따라서 단어 키워드가 달라요. 당장 풀어야 돼요. 단기 과제는 프로블럼 solving이고 당장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quick and win이고요. speed and test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정확해야 되고 효율적 배치를 해야 돼요. accuracy and deploy라고 하게 되죠. 자, 이런 문제 좀 정형화된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분석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 점증적으로 개발한다는 게 키워드라고 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거기 여러분 다른 분석 프로세스 모델과 다르게 거기에는 위험 관리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분석 프로세스 모델, 자, 여기 나와 있는 나선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전사적인 종합추진 계획이라고 해요. 자, 저도 제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옛날 과거의 문서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중장기 발전이란 단어와 항상 이 단어는 연계돼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ISP라고 하게 되고요. 자,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영어로 쓰다가 한 개의 오탈자 생기면 스펠링이 잘못되면 오답 보기로 체크된다는 거. 자, 이거 ISP 해도 정답으로 하게 된다. 근데 그걸 여기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하다가 오타가 나게 되면, 자, 그 다음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분석 프로젝트 위험 계획 수립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중요해요. 이거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플래닝, 분석 기획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세 번째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느냐? 회피와 전이와 완화와 수용이 있죠. 그죠? except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는 아니라는 거. 자, 이 당시 문제 나왔을 때 사람들 상당히 멘붕 왔습니다. 자, 이렇게도 세밀하게 되는구나. 자, 그러자 이게 똑같은 문제가 3번 반복됐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3과목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파3 하면서 30회, 31회 나왔던 문제, 여러분이 약간 알쏭달쏭했던 내용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이 과목이 끝납니다. 그럼 제가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3과목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3과목 마지막에 여러분 30회와 31회 여러분 주의해야 할 문제들 제가 개념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꼭 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5가지 속성 중에서 accuracy와 precision이 나와요. 근데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트레이드오프라는 것은 동시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없는 걸 의미를 하죠. 자, 이와 관련된 거 3과목에서 맨 마지막 파트 때 한번 좀 더 속 시원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향식 접근 방식이 있고 쭉 내용이 알차게 내려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향식 접근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상향식과 하향식을 서로 융합해서 쓰게 되는 디자인 싱킹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패턴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집요하게 출제위원들은 여러분한테 상향식이란 개념, 하향식이란 개념, 구체적인 개념 정리를 요구를 해요. 자, 우리 하향식이라는 건 뭐예요? 점점 깔때기가 안으로 이렇게 속으로 좁혀가듯이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우리 상향식 방식은 반대예요. 그죠? 데이터 기반을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단계라고요. 그죠? 그래서 단어의 쓰임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접근 방식은 다이버스예요. 다양성이에요. 하지만 하향식 접근 방식은 컨버스예요. 한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죠? 이 두 단어를 굉장히 서로 그 문제를 잘 낸 것처럼 출제위원들이 내지만 개념은 역시 하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거고 우리 넘버링에도 있고 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디자인 띵킹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그냥 띵킹, 띵킹 상관없습니다. 그죠? 고유명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떤 모델입니까? 하면 나선형이 정답입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나선형. 애자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네요. 제가 보기엔 이거 다음부터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궁금한데, 구글링 해도 확신이 안 쓰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일 것 같고, 그동안에는 질의응답을 해서 답을 달아줬는데, 자, 이런 시간에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디자인 사고도 맞습니다. 자, 37번. 빅데이터 거버넌스와 비교할 때 데이터 거버넌스의 차이점 물어봤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빅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 당시 이 문제 나올 때도 굉장히 핫한 문제였습니다. 왜? 익숙하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여러분 대부분 배경이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아마 통계나 데이터 분야하고 약간 동떨어지는 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그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어려워요. 하지만 천천히 이렇게 단계를 밟다 가면 저는 강의 시간 때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입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바라보는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번과 3번, 4번이 바로 빅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고 데이터 백업 주기는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8번 있습니다. KDD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하다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나중에 레벨업을 해서 ADF 시작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기사 ADP로 갈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경우의 수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까도 이제 잠깐 관계자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거, 분석하는 거, 어떻게 하면 강점이 되냐면요. 이거를 메인으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라이브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메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각각의 업무를 하면서 이 데이터 활용하는 거, 분석하는 거, 내 메인 분야만큼만 대등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거의 독보적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 제가 여러분 금융문화에 있거나 또는 경제, 경영 또는 문과 어느 분야에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이공계도 마찬가지고요. 공대 쪽에 와서 지금 어떤 엔지니어 역할을 한다 치더라도 그쪽 분야에 있으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실제 업무에서 활용한다는 거 대단한 강점이 있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자, 다음 주 상향식 접근 방식의 특징으로 올바른 거 물어봤습니다. 자, 디자인 띵킹의 수렴은 뭐예요? 한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한 점. 자, 컨버스란 단어, 이거 하향식 접근 방식입니다. 그죠? 자, 2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상향식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만 데이터를 만지다 보니까 얘랑 서로 관계가 있네. 희한하네. 얘 두 개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40번입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 이 과목 조금만 가면 됩니다. 자, 분석과제 발굴을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 자체가 명확한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은 상향식 접근 방식이다. 이거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자, 문제 정의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 무조건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문제 푸는 거 다 하향식 접근 방식. 문제가 주어져 있잖아요.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정답이 그래서 1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머지도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또 하나 키워드가 있네요. 상향식 접근 방식은 비지도학습 방법이래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목표 변수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비지도학습은 목표 변수가 없는 거예요. 즉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유사한 것끼리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군집 분석이잖아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사 차원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지침, 조직,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이것이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관리의 주요 대상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세 가지 했잖아요. 바로 데이터 사전, 마스터 데이터 또는 메타 데이터. 이게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주요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2번입니다. 자, 42번. 자, 다음 중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뒤에 건 뺄게요. 그죠? 자,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 원칙, 프로세스 맞는 얘기고요. 쭉 나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정답이 4번인데요. 데이터 거버넌스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어떤 IT 거버넌스 또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구성원으로서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즉, 데이터 거버넌스는 어떤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어떤 IT 거버넌스의 일부분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책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구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맨 끝에 동사만 없다라고 잘못 오답 보기를 했네요. 자, 이 출제 이건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로써 우리 이 과목이 끝났다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저는 강의할 때 힘든 건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3과목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하시면 적어도 여러분 이번 차시 시험만큼은 여러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우리 35분쯤에 자, 여러분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